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AI와 문화예술의 상상력 넘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와 문화예술, 다시 묻다, 기술감정 의미의 총정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AI와 문화예술의 여정을 함께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걸어온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AI가 예술의 영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감각을 열어가는지, 또 인간의 창의성이 이 기술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확장되는지를 다루어왔습니다. 강의 초반에 살펴본 질문들, 예를 들어 AI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기술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은 강의가 진행될수록 더 풍부한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주차에서 탐구한 핵심 내용을 다시 연결하여 이 긴 여정이 만들어낸 큰 그림을 함께 조망하려 합니다. 단일 기술을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변화시켜 온 과정 전체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고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학습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 여러분은 기술 중심의 사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예술적 감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여정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은 AI 시대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강의의 첫 단계였던 인트로 영역에서는 AI와 문화예술은 왜 만나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기 강의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표현 방식과 인식 방식을 바꾸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AI가 예술을 확장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AI가 문화예술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고 확장시키는 존재라는 큰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모든 주차를 관통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트로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AI와 예술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첫 번째 기준점이었습니다. 오늘 회고에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실천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다시 짚어보는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분야를 다룬 강의에서는 AI가 언어와 서사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해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AI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사의 흐름을 생성하고 등장인물의 내적 감정이나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야기의 감정적 톤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만이 가진 경험의 깊이와 맥락, 해석 능력이 여전히 서사 창작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AI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감정과 의미의 틀 속에서 재구성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스토리텔링 영역에서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분야는 AI가 창작의 영역에 진입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해석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주차였습니다. AI가 감정 기반의 서사, 캐릭터 중심 이야기, 세계관 설계에 개입하는 방식 역시 중요한 탐구 영역이었습니다. AI는 언어의 표면적 구조뿐 아니라 감정의 미세한 패턴, 장면의 긴장감, 인물의 관계적 거리 등을 계산하여 서사적 흐름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정서적 경험은 단순히 데이터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생성형 AI는 무한한 서사적 조합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중 어떤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지는 인간의 선택과 감수성이 결정합니다. 스토리텔링 강의가 강조한 바는 기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 능력과 의미 부여의 힘이었습니다. AI는 서사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결론은 AI 시대의 창작 윤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AI가 소리의 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음악적 패턴을 생성하는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AI는 특정 장르의 리듬, 화성, 멜로디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음악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음악의 정서적 감흥은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배열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감정이 결합된 표현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음악 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창작의 속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지만 감동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AI 음악 기술을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감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세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예술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음악 차시에서는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는 작곡자에게 새로운 화성 조합이나 리듬 패턴을 제안하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인간의 창작성을 보조할 뿐 고유한 감정의 깊이나 예술적 직관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음악 창작의 과정에서 영감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음악의 진정성은 인간의 삶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AI 시대의 예술적 협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차를 통해 우리는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인간 예술가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가상공간 분야에서는 VR, AR, MR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가상공간이 단순한 화면 속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공간 지각과 상호작용 방식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I는 이러한 가상 경험의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더 몰입감 있는 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가상 공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의미였습니다. 기술이 공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공간에 어떤 감정과 기억이 부여되는지는 인간의 해석이 결정합니다. 이 관점은 가상공간 기술이 예술적 실험의 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상공간 분야의 실험은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관람 중심 예술을 넘어 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공간을 설계하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 공간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상공간 안에서 생성되는 감정적 흐름, 관계적 경험, 기억의 형성과 같은 요소들이 단순한 기술적 효과를 넘어 예술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I는 사용자의 움직임과 감정 패턴을 기반으로 공간을 조정함으로써 더욱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주도하는 경험이 깊이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해석과 상황적 맥락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가상공간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의미가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예술적 장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경험으로 다시 시선을 확장하게 했습니다. 강의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술적 진보와 인간적 경험이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확장시키는 관계로 작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스토리텔링, 음악, 가상공간까지 이어진 흐름을 돌아보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 예술적 의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과 해석이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술은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이야기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하고 음악을 구성할 수 있어도 감동의 깊이를 완성하지 못하며 공간을 설계할 수 있어도 그 공간이 어떤 기억과 감정을 남기는지는 인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AI 시대 예술의 본질을 인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중요한 성찰이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미지, 비디오, 미식, 윤리 영역을 통해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며 기술과 예술의 관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다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와 문화예술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술과 예술, 감정과 의미를 함께 고민해온 과정을 잠시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쌓인 생각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성실하게 따라와 준 여러분 덕분에 이 긴 흐름을 끝까지 함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까지 잘 들어보며 이 강의가 앞으로의 학습과 삶에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이미지, 비디오, 미식, 윤리 영역을 중심으로 지난 강의 내용을 다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역들은 기술적 실험과 예술적 해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이며 동시에 AI 시대의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생성형 이미지 모델을 통해 예술적 표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비디오 생성 AI가 영화 언어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도 탐구했습니다. 미식 분야에서는 감각의 확장과 데이터 기반 창작이 새로운 미적 경험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확장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찰했습니다. 이번 차시는 기술적 성과를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인간의 감각과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되짚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생성형 AI가 시각적 예술의 경계를 크게 넓히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AI는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화풍을 재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상상에 기반한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기술은 예술 창작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자신만의 시각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지의 진정성과 창작의 주체성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강의에서 우리는 기술이 만든 이미지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와 해석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는 예술을 확장하는 도구일 뿐 작품의 의미는 여전히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비디오 생성 AI는 영화 산업과 영상 예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AI가 단순한 이미지 조합을 넘어서 카메라 워킹, 조명, 인물 감정, 편집 리듬까지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언어를 곧바로 장면으로 변환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영화 제작의 문턱을 크게 낮추어 누구나 영상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과 가상, 진실과 조작의 경계가 흐려지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AI가 만든 장면이 주는 감정이 진짜라면 그 이미지는 진실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윤리적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비디오 분야가 기술적 실험을 넘어 예술적 성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비디오 차시에서 다룬 핵심은 기술이 만들어내는 완벽함이 오히려 인간적 감각의 결핍을 드러낸다는 점이었습니다. AI는 빛의 질감, 인물의 움직임, 배경의 디테일 등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예술적 떨림은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AI가 영상 창작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영화 예술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영상보다 인간의 흔적이 담긴 불완전한 순간이 더 강한 감정적 진실을 전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인간적 경험의 깊이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다시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미식 분야에서는 AI가 음식의 조합과 감각 경험을 예측하여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맛 분석과 조리 설계는 기존 요리 방식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감각적 변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이 만든 미식 경험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억과 문화적 맥락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감정, 지역성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적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제안하는 창의적 조합은 미식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라는 결론이 이어졌습니다. 윤리 영역에서는 기술적 확장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과 인간 중심 가치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과 EU AI 법안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이 단순한 기능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윤리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기술의 목적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기술보다 앞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기준은 AI 시대의 예술과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윤리차시에서 기술의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 사용의 책임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술이 가진 속도보다 인간의 성찰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학습하지만 인간은 윤리를 통해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 관점은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결국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리는 기술의 반대편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 원리이며, 이 원리가 유지될 때 기술은 비로소 인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모든 주차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여정은 단순한 기술학습이 아니라 AI 시대의 예술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예술의 형식을 바꾸었지만 예술의 본질인 감정, 의미, 관계성을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이며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감수성입니다. 우리는 강의 전반에 걸쳐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능이 아니라 의미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술이란 결국 인간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고해보면 AI 시대의 예술을 바라보는 기준은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적 감각의 깊이와 해석의 진정성임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강의 후반에서는 이미지, 비디오, 미식, 윤리 영역을 중심으로 AI가 예술의 여러 형태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각 영역은 기술이 인간의 감각과 창작 방식을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경험과 해석이 존재해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술은 예술의 가능성을 넓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가능성을 실제 의미로 전환하는 것은 인간의 감수성과 선택이라는 점 또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2차 시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매 강의마다 푸는 퀴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학습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정리해온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위해 짧은 퀴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연결된 두 문제를 연달아 풀어보면서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 감수성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문제입니다. 강의에서는 AI가 인간의 감정과 해석을 완전히 대체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O일까요? X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서는 스토리텔링, 음악, 가상 공간 어느 영역에서도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예술가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AI는 서사를 재구성하고 음악적 패턴을 제안하고 가상 공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고,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동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고 정리했죠. 그래서 AI의 역할은 예술가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더 멀리 뻗어나가도록 돕는 동반자라는 점을 다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강의에서는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능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에게 남기는 땡땡에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의미입니다.
이미지 비디오 미식 윤리 영역을 정리할 때 우리는 AI가 예술의 형식과 효율을 크게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의미와 경험을 남기는가라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것이 인간의 감정, 관계, 책임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AI 시대의 예술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보다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를 먼저 묻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리텔링과 음악, 가상 공간에서 이미지 비디오 미식 윤리까지 강의 전반을 다시 돌아보며 AI가 예술의 형식과 도구를 아무리 바꾸어도 감정과 의미, 책임의 기준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창작 도구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의 성능보다 그것이 인간의 삶과 관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감수성을 남기는지 먼저 묻는 시선을 가져가길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AI와 문화예술 강의의 복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사유하고 상상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이자 시민으로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를 넘어 가상 공간까지 예술의 전 장르를 재편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기술이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3가지 핵심 화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 능력의 확장. 둘째, 인간 고유의 감성. 셋째,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문화예술이 만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글쓰기, 음악, 영화,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AI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AI의 기술적 능력은 이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 순식간에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창작일까요? 지금까지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신념을 작품에 투영해 왔습니다. 한 화가가 10년을 고민해 완성한 유화 한 점에는 그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뿐입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과 같은 깊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밤하늘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고흐가 느꼈던 절망과 그럼에도 자연에서 발견한 희망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AI가 모사한 작품이 과연 이러한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AI가 예술을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진기의 발명이 미술의 역할을 재정의했듯 AI 역시 예술가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자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창작 활동입니다. 핵심은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이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통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교육 격차의 해소입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속도와 방식을 강요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재능과 감수성은 모두 다릅니다. AI는 이러한 차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AI 음악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미술 교육에서도 학생의 독특한 화풍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혁명적인 기회입니다.
또한 AI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끕니다. 과거에는 질 높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골 마을의 학생도 AI 튜터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 강의를 듣고 가상현실 속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여행하며 거장들의 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AI 음악 도구를 쓰면 머릿속 멜로디를 즉시 구현해 볼 수 있고, 게임 요소가 결합된 AI 플랫폼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AI가 기초적인 작업을 지원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사 역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